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뭘 해야 돼요? 세무조사하면 돼. 세무조사. 두 군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소문 확 퍼져가지고 광고 안 낼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월 30일이고요. 어제 국회 박진 외교부 장관 회의만을 보면서 이 사마귀들이 꽃 꽂고 줄 쭉 이렇게 서가지고 투표함에 넣는 것 같다. 비도 안 오는데 왜 꽃을 꽂고 저렇게 나와서 투표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이 나서 당랑거철 박홍근, 그 다음에 지금 박홍근이나 민주당에서 하는 건 뭐냐면 뒤에서는 뭐 이재명이 있겠죠. 이제 한동훈 장관 탄핵시키려고 하다가 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 추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이 이제 자기네들이 조금 유리하게 나오면 이제 탄핵까지 시키려고 지금 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박진 장관 제가 사주를 좀 풀어볼 텐데 지금 대운도 좋고 일년운도 좋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번 달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 달 나쁜 사람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달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대우는 아니고 1년은만 좋은데, 근데 이제 1년은 괜찮아서 원내대표는 됐는데 대우는 아니고요. 이번 달이 또 나쁘더라고. 비슷해요, 사주가. 그래서 사주는 완전히 다른 사주인데 토금이 되게 많은 사주더라고. 근데 이번 달이 쉽게 말해서 토금이 굉장히 강한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운이 강한 자를 건드리면 사면초가의 사마귀가 되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항상 민주당의 그 주특기 있잖아요. 먼저 이제 고소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때가 이제 정확한 어떤 진실된 팩트가 나오면은 그 다음엔 내로남불. 거짓말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다고요. 위원장은 또 아주 능력 없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거짓말 하면은 민주당, 그 다음에 조커, 지나가는 걔도 다 알아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주를 봐서 아는데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예를 들어서 약속을 지키려고 그 좋은 진짜 아방궁 같은 데를 내팽개치고 용산에서 고군분투 지금 망가진 이 나라를 세우려고. 일단 박진 장관도 지금 제가 박진 장관 사주를 이렇게 봤는데 괴강의 상관격인데 굉장히 총명하고 진짜 사막에서도 진짜 이 전기담요를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베리아 가서 진짜 이 에어컨을 팔 수 있는. 근데 이제 인지도가 조금 낮아요. 왜냐면 이제 괴강이라는 거는, 괴강격의 사람들은 뭐냐면 카리스마가 있어요. 한동훈 장관 사주도 오늘 조금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 이 세 사람의 어떤 삼각관계에서 이 한동훈 장관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명예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나는 명예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명예로울까요? 예를 들어서 명예라는 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아, 저 사람 참 명예스럽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이제 명예스러운 거지. 아, 내가 명예롭다 이렇게 하면 명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은 박홍근 의원을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다는 게, 저 그 소리 듣고 되게 웃겼고, 그 다음에 어제 회의만 이렇게 또 투표하는 것도 되게 웃기게 봤어요. 방송에서는 이제 파렴 이런 건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꽃 꽂고, 그다음에 꽃 꽂은 사람은 사실은 저 누구야, 이수진 의원, 제가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제 줄 서서 꽃 꽂고 나와가지고 비도 안 오는데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랑거철, 이 당랑거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랑거철이란 건 뭐냐면 사마귀가 큰 수레를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막는 형국, 그걸 이제 당랑거철이라는데, 이 당랑거철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알아요. 이제 어떤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이제 강자를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 형국을 당랑거철을 하는데, 수레를 막는다. 한마디로 사마귀가 큰 수레를 막는다. 그거를 요즘 정치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 제 나라에 그 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레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사마귀가 사실 조금해도 진짜 이렇게 걔가 크다고 생각해도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전진밖에 못해. 후진을 사마귀는 절대 못해요. 전진만 하는. 근데 딱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칼날처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돼 있잖아요. 어떤 이거를 진짜 한 100배 확대하면은 굉장히 무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사마귀인데, 얼굴은 또 역삼각형으로 눈은 쫙 째지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이제 관공이 하는 소리가 아유 저게 왜 내 수레를 저렇게 막고 있나. 사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내 뒤에는 169명이라는 사마귀들이 있어. 다 꼭꼭 붙어 지금. 내 영역 침범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이러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공은 사실 박진 장관이겠죠. 생각하기에 이제 우습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유 저렇게 169명의 체면이나 살려주자. 또 우두머리인데. 그리고 이제 마차를 이렇게 되돌아갔다는 그런 이제 관공은 이제 되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후문은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같은 그런 이제 수레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귀 왕초가 또 한 번 이렇게 딱 한 번 내가 물리쳤으니까 야 다 나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한 장관 수레는 그냥 밀고 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마귀 왕초는 흔적 없이 뭐 수레 그냥 뭐 그리고 다 사마귀들은 도면 뿔뿔이 풍낙엽처럼 늪에 다 빠지겠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니 나만 살면 돼. 그리고 저기 왕사마귀는 뒤에서 구경만 하고. 왜냐면 자기 일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정치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사와 모사들의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책사, 모사, 술사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술사인데 책사는 뭐냐면 제가 한 2년 전부터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책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사는 뭐냐면 이게 항상 공명정당하게 주군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좋은 정책,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는 거를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끔 하는 어떤 자기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 없이 주군한테 무조건 공명정당하게 국민을 사랑하고 주군한테 충성하고 책사라 그래요. 근데 이제 모사는 좀 틀려요. 모사는 뭐냐면 주군은 어쨌든 아이디어를 주고 정책도 주고 그런 건 다 해. 근데 자기 이익을 언제나 생각을 해요. 그 호가호위하면서 어떤 내가 이익되는 일은 다 해. 그게 이제 모사예요. 그럼 옛날 전쟁에는 사실은 모사들이 이기는 전쟁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전쟁에서는 모사가 절대 책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여론이라는 게 있거든. 또 법을 어기는 모사들은 정권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을 때는 그걸 적당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약자가 됐을 때는 쉽게 말해서 책사들은 자기가 불리하고 정권이 없을 땐 숨어 있어요. 숨어서 조언을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게 책사고. 근데 이 모사들은 때를 못 기다려요. 왜? 이제 자기가 해놓은 나쁜 짓들이 많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코너에 빠지면 어때요? 엉뚱하게 이런 해임 같은 안을 주군한테 조언을 하겠죠. 나중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는 사마귀를 치고 간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절대 거짓은 그 당시에는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진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권력자들은 이 권력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권력은 불과 같은 거예요. 너무 멀리 하면 죽고 너무 가까이 하면 화상도 있고 다 죽는 게 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권력자들도 몸과 마음이 어떤 도를 싸고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높을수록 더 마음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권력자 같은 경우에는 바보들한테는 되게 존중을 받아요. 또 부자나 어린애들한테는 너무 권력이 세서 너무 부러워. 나도 저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만 현자나 술사들이 볼 때는 그냥 웃겨요. 아유, 웃겨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참 어리더라도 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이 화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게 박진 장관은 사실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사실 막상막하예요. 어떻게 보면 이 괴강들이 더 똑똑해요. 그리고 일도 되게 잘하고 굉장히 진짜 명석하고 사람을 다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권력자나 뭐 바이든을 만나든 어떤 면에서 절대 굽힘이 없고 국익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 사실은 박진 장관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인지도가 좋고 왜 인기가 높으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최고의 화술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밑받침되는 게 진실, 그 다음에 양식이 있고 또 기분과 재치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서도 발언은 되게 단순 명료해요. 이런데 이제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되게 목소리가 다정하고 조용한 말에 힘이 있어. 그러니까 화술이란 거래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와서 막 소리 막
사마귀 얼굴처럼 막 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거는 전혀 와닿지 않아. 아무리 그렇게 목소리가 커고 소더라도 저 사람 뭐야? 꼬꼬고 있어? 이렇게 들리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을 이렇게 딱딱 들어와. 네. 아우 참 단순하면서도 다정하면서도 조용한 말이 이렇게 힘이 있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서 인기가 좋아요. 또 그런 사주. 그러면 이 박진 장관하고 한동훈 검사장, 그 다음에 이제 박홍근이 이 세 명의 상대방의 궁합을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 이 지금 사태에서 한 분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하나는 또 해임안이 통과가 됐고. 그러면 우선 이제 박진 장관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 원래 직업은 이제 술사고 사주 푸는 게 제 전문이에요. 사주 푸는 거는 제가 재미있게 항상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사주를 풀 때는 이 박진 장관은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 사주는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온 운을 쭉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침에 저 나름대로 이제 공을 들여서 이 날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보고 하는 거니까 맞을 거예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신, 정유, 무술.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이제 가장 많은 게 뭔지, 가장 적은 게 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용신 찾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사주를 이제 쉽게 풀어보려고 그러면 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토가 많고, 그 다음 뭐가 없어요. 지금 물, 그 다음에 나무, 불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사주 풀 때는 이제 천간은 사실 힘이 없어요. 왜냐면 띠가 한 13% 되고 월이 한 30% 되고 일이 20% 되고 태어난 날이 5%, 9%. 그러니까 사주에서 내가 이 불이 두 개 있으니까 많다 이거는 아니에요. 천간에 금 위에 불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띠를 볼 때는 항상 이 날짜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6월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불이 굉장히 힘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 기운이 굉장히 세다. 이 날짜를 볼 때도 양력으로 끝말은 이 정화보다는 이 유금의 힘이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금이 굉장히 많은 사주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술은 토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격을 따지면은 괴강의 상관격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괴강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지배하는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해서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인지도가 조금 인기가 이렇게 많은 사주는 아니야. 근데 굉장히 이 괴강은 총명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사막에 가서 전기담요도 팔 수 있는 걸 괴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상관들은 또 성격이 조금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이 괴강은 사실 인비, 화하고 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신약하기로 보기 때문에 욱하는 건 있어도 한 30분 지나면 또 마음이 짠해져서 괜히 했다 하는 그런 사주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직업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체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동분서주 그냥 힘들게 체력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건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이 사주는 사실은 굉장히 체력이 좋은 사주예요. 정력도 세고 체력이 되게 좋다. 제가 사주를 풀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땅이 이제 넓은 땅에 이 고철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햇볕은 조그만 햇볕이 두 개 있는데 이제 물이 없고 그다음에 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고철을 녹여야만이 이 나무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화가 용신인 거예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땔감이 나무가 있어야 불을 살려주겠죠. 그래서 이 나무가 두 번째 희신으로 본다. 그러면 이 땅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 이런 사주는 항상 남자들이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땅이 넓어지면 고철이 쌓이고 고철이 쌓이면 나무가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고철이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그 다음에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신이 있는데 물은 들어오면 나무를 살려주는데 그러면 이 녹물이 되겠죠. 이걸 한신, 중간에 이것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는 기운을 한신이라고 그래요.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 나무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불보다. 이 불이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햇볕이 들어와서 이 고철을 녹여줘야지만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예요. 그 다음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하고 문서 잡는 걸 좋아하는 사주다. 그 다음에 이 화가 들어올 때 결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나무가 있어야 불을 살려주기 때문에 이 나무가 필요하겠죠. 이 나무가 자식이에요. 관원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다. 그러면 욱하는 건 있어도 나무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절대 욱하지가 않고 직장 생활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괴강까지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관운도 있고 또 명예도 중요시 여기고 체면도 중요시 여기고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주예요. 이번에 좀 상처를 해임만 올라가서 내가 뭘 잘못했지?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꽃들이 단체예요. 사마귀들이 진짜 국회에 줄 서가지고 비도 안 오는데 꼭꼭꼭 투표하는 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참 그런 사람한테 세비 주는 게 너무 아깝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나라를 국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든지 관직을 맡았을 때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햇볕이 있으니까 이 고철을 녹여줘야 되는 이 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빨리빨리 이해하는 능력은 인지는 좀 떨어져요. 화가 없는 사람들은. 근데 괴강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혜가 많아.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다 알고 그거보다 10배 더 잘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엔 절대로 두 번째는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해임이나 이런 건 절대 없을 거예요. 한 번 나쁜 일을 겪으면 이 괴강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한 번 어떤 불합리하게 당했어. 그러면 똑같은 일 갖고 절대 안 당해요. 또 싸움거리를 안 만들고. 그게 괴강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화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심장의 기운이 조금 약해요. 심장이 이렇게 쾅쾅 쳐주는 게 약하기 때문에 일단 혈액순환, 나이 들어서는 이제 약간 이제 건망증이나 치매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는 또 디스크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체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이 금이 많은 사람은 대장의 기가 굉장히 세요. 대장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토도 많으니까 토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이에요. 위장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배고픈 걸 잘 못 참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대장에 내려가면 완전히 대사를 시켜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금이 많은 사주들은 대체로 명이, 그 다음에 지구력이 좋고 지치지 않는 정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도 한 50대면 이렇게 정력이 약해져서 부부관계를 못 하는데 이런 사주는 뭐 7, 80까지도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사주들이에요. 그럼 어쨌든 금이 많을 때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대장에서는 기능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주지만 뼈는 또 굉장히 세요. 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주라는 건 5가지가 골고루 있을 때 건강도 좋아지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굴곡이 심해요. 왜냐면 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뼈의 힘이 세기 때문에 뼈는 이렇게 척추를 얘기하면 힘이 세면 자꾸 팽창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 목이 약하다는 거는 뭐냐?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쉽게 말해서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경, 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요. 또 잠을 많이 자야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잠을 못 자면 좀 멍 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가 나면 아주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게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 뼈를 꽉 잡는 근육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꾸 팽창이 되고 잡을 수 있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한 며칠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조금 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삐져나오고 이걸 잡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삐져나오거든. 그러니까 디스크기가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운을 보면 이 목이나 화가 들어올 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63세부터 갑진대운이에요. 그럼 현재는 이제 나무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없던 나무가 이 대운이라는 거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10년 주기의 달력이에요. 그러면 이 대운을 우리가 한 60%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사주가 딱 태어날 때 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딱 태어날 때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만환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 목화토금수가 이 금성이 지구에 가까이 있을 때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토성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 멀리 목성이나 화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달력은 뭐냐면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달력이야. 근데 지금 이 멀리 있던 목성이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태양 근처로. 그러면 얘가 60% 많아진 거죠. 그러면 일단 60% 자식이 잘 되고 관운이 좋아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직업이 좋아지고, 그래서 국회의원 하면서도 좀 외교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를 보면은 이민이에요. 이것도 또 나무가 들어와 있어. 근데 이 나무는 임수는 쉽게 말해서 좋아요. 병임충, 항상 운을 맞출 때는 천간과 지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목은 쉽게 말해서 무임충을 하기 때문에 싸우면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민, 이 임수는 되게 좋아요. 병임충은 하지만 정리만 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하나의 초반에는 목이 하나 더 들어온 거고, 후반에는 인이 들어와서 인신충, 인유, 원진살에 걸리는 거예요. 이 인신충하고 쉽게 말해서 원진살. 예를 들어서 이 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장독대가 한번 딱 깨졌어. 충은. 근데 인수라파 붙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진 거를 붙였어. 그러면 나쁜 일은 있어도 인수라파 불이 강해졌다. 지나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한번 충을 해서 깨지고 나서 불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괴강이라 조금 인기가 좀 떨어졌었는데, 박홍근이가 제2의 또 추미애가 돼서 또 인기를 확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해임하는 게 사실은 박진 장관한테는 더 도움이 돼요. 아마 11월 달 넘어서 내년 2월 3월 되게 되면 나무가 또 들어오거든. 또 1년 후에서 개묘년이 같으면은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고, 또 달에서도 물하고 나무가 들어올 때는 아마 지금 지지도보다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자네 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명예를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 잘한다. 명예 없는 사람이 명예가 있는지 없는지 뭐 명예훼손을 고소를 한 사람도 있고, 남들이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되는 운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또 인신충, 인유, 원진살이 다 올려요. 원진이랑 건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인유, 원진에 또 인수라파 하니까. 근데 달을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달을 보면은 요번 달이 9월 8일부터 기유야. 똑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여기 유금하고. 얘는 또 원진이죠. 이렇게. 얘도 원진이고. 근데 이 술토가 살려주는 거예요. 이 달에서는 이게 원진이란 말이에요. 원진이라는 건 다토. 달에서는 10%밖에 안 돼. 10% 갖고 지금 해임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이 꽃다발 머리에 꽂은 사람들 얘기 들어줘야지 하고 도장 찍어줄 사람 같아?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한번 예를 들어서 옛날 이준석이가 가출하고 막 했을 때 이렇게 안아준 거는, 그때는 선거 일단 이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격 죽이고서 안아준 거예요. 그것도 한동훈 책사가 그렇게 하자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쉽게 말해서 모사들이 하는 짓이 막 궁지에 몰라 그래. 왜? 딜하려고. 변호사들 잘하는 거 있잖아. 딜. 우리 쪼코 좀 살려달라고. 딜하는 거야. 딜하려고 지금 막 계속 발악을 하는 거예요. 꼭꼭꼭 지금. 근데 절대 도장 찍어줄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주를 봐서 성격 알아요. 절대 불의하고 타협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 쪼코가 이준석이도 힘들 때 되면 안아줬는데 나도 안아주겠지.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술사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절대 안 안아줘요. 그러면 다음 달 되면은 이 술토가 들어오죠. 이게 이제 10월 20일부터 이 술토가 들어오는데, 물론 원진살만 끝나면 후지부지 될 거예요. 근데 이 술토 때는 인수라파가 되죠. 이렇게 인수라파가 되면 다시 불이 강해지니까 이번 해임안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인기가 없었던 게 아마 최소한 40-50%는 올라갈 거예요, 인기가.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런 해임안 같이 이게 기분 나쁜 일 안 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지지에 뭐가 없냐면 오화라는 기운이 없어요. 오화. 이게 굉장히 역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을 뻔히, 우리 술사들은 닥칠 걸 뻔히 알아요. 운을 다 정확하게 천기의 흐름을 보니까. 그러면 이 오화에 해당하는 기운을 넣으면 인, 오, 술. 역학에서는 이렇게 삼합이 있어요. 어떤 기운이 세 개가 모이면 이 한쪽 기운으로 화기운으로 확 바뀌는 그런 기운이 있어. 그러면 이 오화에 해당하는 기운을 얻을 수 있으면 이렇게 기분 나쁘거나 그지 같은 일을 안 당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오화를 넣는 방법은, 이 오화는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불이에요. 그러면 불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한테 기운이 매일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오화를 얻을 수만 있으면 이 나쁜 거를 해결하고 지나가는 거야. 이 오화는, 화는 뜨거운 거예요. 태양이야. 불. 색깔은 빨강색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하고 탄전 쪽이에요. 속옷을 빨간색이나 자주색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정도 운이 좋아져요.
그다음에 이름은 이 화에 해당하는 이름은 쉽게 말해서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목에 해당하는 건 기억이야. 그러면 이름을 대경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자꾸 녹음해갖고 들으면 돼. 그러면 15% 정도 나한테 계속 목하고 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 나빠지는 건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운까지 나빠. 대운에 예를 들어서 금이 들어와.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73세가 넘으면 을사가 들어와요. 이 나무하고 불이 진짜 좋은 게 들어온다. 나중에는 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 67세니까 73세 넘으면 차차기에 대선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운이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사주에서는 그래도 오화 기운이 있어야 돼요. 오화가 기운이 있어야 쉽게 말하면 사술 원진도 풀 수 있고 나중에 운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오화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자가 있어요. 제가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 오행의 글자를 찾기 위해서 제가 8년 동안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가끔 손님들한테 해주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런 사주도 오화 기운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 이 박홍근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기유, 그 다음에 개유, 그 다음에 병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하다가 이제 좀 지워졌는데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이 사실은 금이 많은 사주예요. 잠깐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는 조그만 불로 태어났는데 유금을 2개나 갖고 있어. 공통점이 있죠. 똑같이 유금 달에 지금 고소 사건이 일어났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법정 나가서 신나라하게 깠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에다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도 금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금이 들어와서 그렇다. 금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이 사주는 불이 본인, 형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친구 관계는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뭐가 없냐면 땔감이 없어. 이 땔감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예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착해요.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착한 사주예요. 왜냐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고 그 다음에 이 사주도 디스크에 잘 걸리겠죠. 근육이 약하고 금이 많기 때문에 디스크에 잘 걸리는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좀 어눌하잖아요. 그냥 화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화술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읽는 편이야. 보좌관들이 써주는 걸 읽는 편이에요. 왜냐면 순간적인 임균변이 약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원내대표 정도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훈 화술처럼 이렇게 다정하면서 조용한 말로 힘이 있게 이렇게 딱딱 꽂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화술은 아니고 그 대신 또 화를 내면 이 진토가 있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극도로 또 해놓고서 후회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쯤 후회할 거야. 괜히 이거 명예훼손 괜히 하고 이것도 뭐야 이거 회의만 괜히 했네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네 이러고 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바로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토가 있고 금이 2개가 이렇게 앉아있다. 그럼 이 금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없는 사주예요. 그냥 금이 있으면 불이 꺼지잖아. 나무는 없어져. 또 처로 인해서 돈이 많이 나가고 처가 상전이 되는 사주. 거기에 이제 비가 오면 불이 꺼진다. 근데 지금 대우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땅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대운은 나빠요. 그러니까 힘 빠지는 대운이에요. 60%가 나쁜다. 근데 왜 원내대표가 있냐? 올해가 이민년이잖아. 올해는 물이 들어왔거든. 나무가 들어왔거든 이게. 나무가 들어오니까 어쨌든 일시적으로 불이 이렇게 살아나서 금을 녹이는 거예요. 법인카드도 쓸 수 있으니까 수입은 좀 늘어났겠네요. 근데 이번 달이 지금 기후예요. 땅하고 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금이 들어오면 나무가 약해지기 때문에 열받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디스크계도 생기고 안 좋은 지금 고소를 했다. 안 좋은 해임을 했다. 좀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달이 나쁘면 본인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이 두 분 다 금이 많아서 생긴 일, 해프닝. 한마디로 사마귀들이 국회에 와서 머리에 꼭 꽂고 투표하는 거. 정말 일 잘하는 장군을 갖다가 목을 자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책 사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MBC 예를 들어서 자막 딱 달고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럼 국익을 얼마나 해쳤겠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가 전방송에 했듯이 그냥 나팔 다 불어가지고 세계 다 알게 나팔 불어가지고 이 국익이 얼마나 손상이 되고 이제 또 꽃 꽂고서 이제 뭐 해임안이다 해가지고 또 그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장수 목을 자르라고 그러고 지금 박진 쉽게 말해서 외무부 장관은 이수신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목숨 걸고 좀 싸우고 있는데 안에서 이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 누구야? 그 원빈인가?
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 내려오는 이 옛날 그 당파싸머리 인해서 그리고 국익을 해치는 사람들은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돼. 제가 쉽게 말해서 책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어차피 MBC는 광고 먹고 사는 회사예요. 국영기업이라 하지만 공영방송이라 하지만 그러면 뉴스 방송에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국민들은 거기에 광고 내는 그 회사 안 사면 돼. 근데 그게 약한 것 같아 지금 하는 꼴들이 보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거기 광고 내는 기업체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좀 민주당 맨날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 공동체. 그럼 공동체예요. 그러면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뭘 해야 돼요? 세무조사하면 돼. 세무조사. 두 군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소문 확 퍼져가지고 광고 안 낼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광고 먹는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두 군데만 딱 세무조사 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